55페이지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기독교 중 개신교교회에서 부목사나 전도사 선거 같은 부교육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까지는 이러한 부교육자 같은 부목사 전도사 같은 부교육자의 근로자성은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고 제가 부사역자로 명명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부교육자, 즉 성직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 부소관 사서 아니면 경비 직원들 아니면은 교회에서 딸린 어떤 유치원의 원장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행정 직원 이런 분들을 부사역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사역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루는 점이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저희가 이 발제문의 시발점, 스타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고 66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교양사업체로서의 교회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런 논의를 시작이 된 첫 번째 단초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부사역자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일반 행정 직원들을 본교인들은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또는 다른 우리 부사역자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 이것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교양사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라고 한다면 각각의 기본권이 대립되는 것이고 부딪히는 기본권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용자 그리고 일반 근로자라고 할 때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개연권, 일부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의 권리 등등이 대표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권 충돌된다고 해서 기본권 충돌로 다룰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 특히 개별 근로관계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해고의 요건을 따져가지고 처리하는 방식,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 주체가, 이 회사가 종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노조, 예술 분야 이런 소위 경향기업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단체로서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더 존중해서 일반적인 기본권 충돌 문제와는 다른 문제 또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해결 이론과는 다른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제문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 보시는 것처럼 교양사업체 그리고 경영사업 그리고 이런 경영사업체로서의 교회의 특수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